도움을 좀 받고 싶어. 근데 무슨 도움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이상한 일은 대략 3주 전쯤에 시작됐어. 그날은 월요일이었고 꽤 추웠던 날이야.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 우린 자주 연락하는 편이라 전화 자체는 전혀 이상할 게 없었지. 좀 이상했던 건 내가 근무 중일 때 전화가 왔다는 거야. 난 간호사야. 엄마도 그걸 알기 때문에 보통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전화했지. 그래서 순간 누가 돌아가셨나 싶었어. 근데 받아보니까 엄마의 익숙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라. 그냥 평소처럼 말했어. 다정하게. 오늘 하루는 어땠냐고. 오해하지 마. 나 엄마 정말 좋아하고 통화도 좋아해. 하지만 그날은 병동이 너무 바빴고 난 조심스럽게 전화를 끊으려 했지. 그때 엄마가 한마디 했어. 근데 그 말이 좀 이상했어. 요즘 푹 잘 자서 다행이야. 어젯밤엔 정말 편안하게 자더라. 그 말이 꽤 당황스러웠어. 왜냐면 나는 지금 20대고 혼자 산 지 거의 7년은 됐거든. 게다가 우리 엄마는 여기서 30km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 처음엔 그냥 별일 아니겠지 싶었는데 이상하게도 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어. 결국 근무 끝나고 나서 다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 이번에도 엄마는 아주 평소처럼 밝고 친근하게 받아주셨지. 하지만 난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결국 물어봤어. 그 말 무슨 뜻이었어? 엄마는 망설임 하나 없이 여전히 해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 요즘 너 자꾸 뒤척이잖아. 근데 어젯밤엔 정말 평온하게 자더라고. 그게 너무 보기 좋았어. 그 말을 듣고 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 혹시 농담하는 거냐고 물었지. 근데 엄마 반응이 더 이상했어. 나만큼이나 당황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 어젯밤에 내가 너 이불 덮어줬잖아.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 괜히 싸움이 될까봐 더 묻지는 않았지. 우리 집안에는 퇴행성 뇌질환 병력이 있거든. 혹시 엄마가 아프신 건 아닐까 걱정됐어. 다시 화제를 돌려서 그냥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었고 이후엔 생각보다 괜찮은 대화를 나눴어. 그치만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형한테 문자를 보냈지. 엄마랑 같은 동네에 사는 우리 형한테. 형, 엄마 좀 봐줘. 오늘 좀 이상했어. 그날 이후로 진심으로 내가 미쳐가는 기분이야. 처음엔 아주 작은 것들부터 시작됐어. 딱히 대단하지 않은, 근데 분명 뭔가 이상한 것들.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였어. 식탁에 있는 의자가 평소보다 너무 많이 당겨져 있었어. 분명히 내가 아침에 잘 밀어놨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그냥 내가 깜빡했겠지 하며 넘겼어. 근데 진짜 이상했던 건 침대였어. 아침에 분명 정리 안 하고 나왔는데 집에 오니까 침대가 완전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어. 이불은 매트리스 밑으로 깔끔하게 말아 넣어져 있었고 그건 딱 엄마가 어릴 적 해주던 그 방식 그대로였지. 난 형한테 전화했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혹시 엄마가 몰래 왔다가 장난이라도 친 걸까? 그건 엄마답지 않았지만 그 외엔 설명할 방법이 없었거든. 근데 형이 그러더라. 무슨 소리야? 방금 엄마랑 차 마시고 나왔어. 그때부터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요즘은 밤마다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려. 근데 이상하게 일어나서 확인하려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져. 도대체 내가 뭘 듣고 있었던 건지 그것조차 확신할 수가 없어. 며칠 전 새벽 3시쯤이었어. 어렴풋이 자고 있다가 무슨 콧노래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어. 엄청 미세했어. 거의 들릴락 말락한 소리였는데 나는 단번에 그 멜로디를 알아챘어. 어릴 적 악몽 꿨을 때마다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였거든. 그 순간 몸이 얼어붙었어. 그 소리가 내 침실문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거든.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어. 난 그냥 눈을 질끔 감고 이불 속에서 숨도 안 쉬고 버텼지. 움직이지도 않고 숨소리조차 죽이면서 말이야. 한참 그렇게 있는데 그 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더니 사라졌어. 간신히 용기를 내서 전등을 켰는데 방엔 아무도 없었어. 근데 평소엔 항상 열어두는 내 옷장이 닫혀 있었지. 요즘은 낮에 엄마한테 계속 전화하고 있어. 근데 소용없어. 엄마는 전부 부정하거나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해. 가끔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새는 통에 속이 뒤집어질 정도야. 결국 마지막 통화는 녹음까지 했어. 혹시라도 뭔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 목소리에 이상한 변화가 있다든지 배경소음 같은 게 들릴까 싶었거든. 근데 다시 들어보니까 너무 선명해.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지. 배경소음이 하나도 없어. 항상 들리던 찻잔에 부딪히는 소리도, 수저 소리도, 숨소리도, 아무것도. 그냥 엄마 목소리만 맑고 밝고 너무 환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 엄마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요즘엔 정말 너무 편안해 보이더라. 난 엄마한테 녹음 중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통화가 끝나기 직전 엄마가 이런 말을 했지. 근데 아가, 그런 거 그만해. 예의가 아니야. 그때 진짜 소름이 확 끼쳤어. 그날 이후로 난 완전히 예민해졌지. 이젠 침대에서 자지도 않아. 거실 소파에서 자는 게 일상이 됐지. 근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소파에서 잠들어도 눈을 뜨면 꼭 침대에 누워있어. 그것도 아주 깔끔하게 이불까지 정돈된 채로. 그래서 어젯밤엔 버티기로 했어. 눈에 힘주고 어떻게든 잠들지 않으려고 애썼어. 만약 내가 깨어있을 때 뭔가를 보면 그럼 이게 전부 내 상상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겠지 싶었거든. 언제 잠든 건지는 기억이 안 나. 근데 깬 순간은 또렷이 기억나. 그리고 누군가 이불을 내 위에 덮어줬던 것도 기억나. 어떤 손이 보였거든. 그건 엄마 손이 아니었어. 더 차가웠고 더 말랐고 손가락은 너무 길었어. 엄마처럼 떨지도 않았고 이마를 스칠 때 느껴지는 것도 따뜻함이 아니라 그냥 눌린다는 기분뿐이었어. 난 계속 눈을 감고 있었지. 왠지 나도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 안 될 것 같았어. 내가 보면 분명 눈이 마주칠 것 같았거든. 근데 그건 내가 깨어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냥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게 나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 분명하게 전해졌거든. 그게 몸을 숙이는 게 느껴졌어. 침대 옆으로 천천히 아주 의도적으로 무게를 실었지. 매트리스가 푹 꺼지는 그 느낌까지도 생생했어. 그리고 들려온 낮고 축축한 소리. 마치 끈적한 침이 천천히 늘어지며 끊어지는 소리 같았어. 그 다음엔 내 뺨에 뭔가가 스쳤어. 이번엔 손가락이 아니었지. 훨씬 부드럽고 끝이 좀 해진 느낌이었어. 아마 머리카락이었을지도 몰라. 근데 냄새가 햇빛 아래 너무 오래 방치된 고기 냄새였지. 그리고 크게 입을 열었어. 요즘은 안 울더라. 전처럼은. 그 목소리는 엄마 흉내를 내려는 것 같았어. 근데 완전 이상했지. 단어 하나하나가 끊기고 어색했어. 마치 큐카드에 적힌 발음을 따라 읽는 것처럼 느리고 기괴했어.
그리고 그것의 숨소리는 정말 깊고 무겁고 거칠고 흥분한 듯 들려왔지. 난 결국 눈을 떴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이불 옆이 들썩이고 있었지. 내 숨에 맞춰서 마치 누군가 옆에 누워있는 것처럼 숨을 쉬는 척하고 있었어. 매트리스엔 방금 눌린 듯한 자국이 꽤 깊고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내 베개 옆엔 무언가가 문질러진 흔적이 있었지. 짙고 끈적한 갈색과 붉은색이 섞인 얼룩은 마치 흙과 섞인 오래된 핏자국 같았어. 난 고개를 돌려 거울을 봤어. 그리고 침대 끝자락에 무언가가 앉아 있었지. 처음엔 엄마인 줄 알았어. 머리카락 길이도 똑같았고 가르마도 가운데로 똑같이 나 있었거든. 근데 자세히 보니까 머리카락이 고르지 않았어. 어딘 거칠고 드문드문했고 어딘 축축한 집단처럼 엉켜 있었지. 심지어 듬성듬성 빠진 곳도 있었어. 거기엔 두피가 드러나 있었는데 그 피부는 마치 뭔가를 너무 세게 당겨 꿰맨 것 같았어. 두개골에 뭔가를 억지로 씌운 느낌? 그리고 그게 고개를 기울였어. 움직임은 어색했고 줄에 꼬인 인형처럼 딸깍딸깍 비정상적으로 움직였지.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리기 시작했어. 나는 보고 싶지 않았어. 온몸의 본능이 소리쳤지. 보지마, 고개 돌려, 지금 당장. 근데 눈을 뗄 수가 없었어. 거울 속에서 마주친 그 얼굴은 엄마가 되려는 무언가였고 눈이 있었어. 딱 엄마랑 비슷하게 눈이 있었는데 그건 너무 뿌옇고 너무 크게 벌어져 있었어. 마치 젖은 점토에 유리구슬을 박아놓은 것처럼. 사람 눈이 아니고 누가 만든 가짜 같았지. 코는 납작하게 뭉개져 있었고 부러졌다가 잘못 붙인 것처럼 뒤틀려 있었어. 그리고 제일 끔찍했던 건 입이었어. 입꼬리가 마치 누가 양쪽 끝을 칼로 찢어버린 것처럼 너무 길었지. 입술은 갈라지고 딱지가 졌으며 완전히 뒤로 젖혀져 있었어. 계속 웃고 있는 것 같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작고 아기 같은 이빨들이 줄줄이, 엄청 줄줄이 박혀 있었어. 너무 희고 너무 깨끗해서 더 무서웠어. 그 존재는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손으로 베개를 쓰다듬고 있었어. 마치 정성껏 어루만지는 듯한 손길이었지. 그리고 그게 고개를 들었어. 침대가 아닌 거울을 바로 바라봤고 그리고 웃었어. 난 바로 침대에서 뛰쳐나와 뒷걸음질 쳤어. 심장이 너무 세게 뛰었고 머릿속이 하얘졌지. 더는 보고 싶지 않았고 그것도 날 보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렇지만 그런데도 눈을 뗄 수 없었어. 침대 위에 있던 그건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개를 갸웃했어. 마치 궁금하다는 듯이. 그리고 그 긴 팔 하나를 들어 올렸어. 그건 떨리는 팔을 천천히 흔들며 내게 손을 흔들었고 난 더는 거울이 아닌 그것이 있는 곳을 향해 고개를 획 돌렸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 다시 거울을 봤을 땐 그건 사라져 있었지. 침대는 다시 비어 있었고 남은 건 구겨진 이불과 깊은 정적뿐이었어. 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어. 숨도 거의 못 쉬고 몸 하나 까딱할 수 없었지. 그냥 너무 무서웠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 엄마였지.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어. 차분하고 낮고 달래는 듯한 말투로 엄마가 말했지. 무서워하지 마, 우리 아가. 우리가 그냥 너를 너무 그리워해서 그래.